당신들 사람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래?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식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죠.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마누라가 당신 며느리가 뱃속 아이 잃고 피눈물 흘린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 파티? 음식을 시켜? 정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분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를 유산하고 시누이 임신 축하 파티 음식을 만들라는 시댁의 잔인한 요구.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걸 뒤집어버린 남편의 선택.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마음에는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5살 결혼 5년 차 주부 김유나입니다. 남편 정우와는 대학 시절 만났어요. 학교 중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우 오빠는 항상 웃는 얼굴로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시댁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정우, 오빠와 시누이 수진이를 키우셨죠. 친정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 첫 해는 아직 신혼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2년 차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으신데요.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독촉처럼 들렸어요.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때마다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내렸죠. 시험관 시술도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온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남편한테 화를 내다가도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예민해져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요. 그 눈빛 속에는 저와 똑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좀 마른 편이라서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지난 석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일주일이나 늦어진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고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어요. 여보, 여보. 저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죠. 왜 그래? 이거 봐. 남편 손에 테스트기를 쥐어줬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걸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남편을 꽉 안고 엉엉 울었죠. 5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절망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우리에게도 아기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작은 점 같은 게 아기 심장이에요. 깜빡깜빡 뛰는 작은 심장.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죠? 네,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서며 손을 꼭 잡았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진짜? 드디어? 야, 수진아. 언니 임신했대.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누이 수진이도 왔고요. 수진이는 저보다 3살 어린 32살인데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언니 축하해요. 나도 빨리 조카 보고 싶다. 고마워 아가씨.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야 우리 집안에도 경사가 생기네. 유나야, 몸조리 잘해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셋이네. 응,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근데 여보, 아직 초기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말고. 알아. 걱정 마. 저는 남편 말대로 정말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 않았고 가벼운 집안일만 했어요. 엽산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요. 병원에서 받은 임신 안내 책자를 밤마다 읽으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공부했죠. 임신 6주, 7주, 8주. 매주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어요. 아기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이만큼 컸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요.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임신 9주차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가 살짝 아픈가 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여보 일어나. 잠들어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여보, 피가 나와.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급하게 옷을 입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배가 아팠고 피는 멈추지 않았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남편이 계속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심박동이 안 보이네요. 예.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유산입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자연유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네. 소파 수술이라고 자궁 안에 남아있는 조직을 제거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마취가 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도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여보, 응, 깨어났구나. 우리 아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요. 5년을 기다린 아기였습니다. 겨우 구주였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받고 초음파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며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옷을 입힐지 상상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씻기도 싫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미역국 끓였어. 조금만 먹자. 먹기 싫어. 그래도 몸조리는 해야지. 난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가끔 화장실 갈 때만 나갔죠. 핸드폰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전화. 받기 싫어. 그래도 받기 싫다니까. 결국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니. 네.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신대. 당신 내일 어머니 댁에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 싫어. 여보, 사람 보기 싫다고. 나 좀 내버려둬.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나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방문이 열렸죠.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몸이 좀. 아휴, 알아. 마음 아픈 거 어머니가 모르겠니?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씻고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서 일어나.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왔어. 먹고 기운 차려. 네. 저는 억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떠서 제 앞에 놓으셨어요. 자, 먹어봐. 정우 아빠 돌아가시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견뎠어. 너도 이겨내야지. 네, 어머니.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며느리 사람이 한번 넘어졌다고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서야지. 아직 점잖니? 다음엔 더 건강한 아기 낳으면 되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빨리 털어내. 응? 기운내. 시어머니 말씀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잊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유산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요. 마음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배를 쓰다듬게 되는데 그때마다 현실이 다시 덮쳐왔죠. 아,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정우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집에 오면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죠. 여보, 오늘은 좀 어때? 그냥 그래.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쐴까? 날씨 좋던데. 괜찮아. 그냥 집에 있을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또 미역국 갖다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유나야, 몸은 좀 괜찮아졌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유나야. 시어머니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밥 먹기로 했어. 토요일이요? 응. 할 말도 있고 그냥 다 같이 얼굴이나 보자. 알았지?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묘한 들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와보면 알아. 그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와. 늦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토요일에 시댁오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가 식구들 보고 싶다고 하셨대. 그냥 가자.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이상해? 그냥 평소처럼이었을 텐데.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밥 먹고 오면 돼. 응.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왔어요. 시누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 남편 민준이까지 다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 유나야. 앉아. 시어머니가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계속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유나야. 요즘은 좀 어때? 몸은 많이 나아졌고? 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젊으니까 금방 회복하더라. 역시.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너희들 부른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싱글벙글하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짜잔. 언니,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응. 이번 달에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 나왔어. 병원 갔더니 5주래. 어머, 떨려. 수진이는 연신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행복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임신하다니. 엄마, 나도 떨려. 진짜 나 엄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딸 엄마 되는 거지.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축하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시누이가 임신했으니 기뻐해줘야 맞죠. 하지만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서 9주 만에 떠나간 아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겨우 2주 전에 수술대 위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생생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5주 된 아기를 자랑하는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줘야지. 수진이가 제 앞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축하해. 아가씨.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다음엔 잘 될 거야. 네, 어머니.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진이가 임신한 게 내가 흘려버린 복을 주워 담은 것 같더라. 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있잖아. 내가 아기 잃은 게 딱 2주 전이잖아. 그리고 우리 딸이 임신 확인한 게 이번 주고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네. 내가 흘린 복을 우리 딸이 받은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집안에 남았으니까. 유나야, 너도 기뻐해야지. 조카 생기는 거잖아. 시누이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언니, 나 진짜 신기해. 언니가 아기 떠나보낸 직후에 내가 임신한 거 있잖아. 이게 다 인연인가 봐. 언니 아기가 우리 집을 떠나기 싫어서 내 뱃속으로 온 건지도 몰라.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아니,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유산한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너무 슬퍼하지 마. 다음엔 내가 낳으면 되잖아. 우리 딸 애기 낳으면 너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좋은 일 아니겠니? 어머니, 그게 뭐? 왜? 기분 나빠? 아니, 내가 무슨 나쁜 말 했니? 사실을 말한 건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어. 우리 며느리 착하네. 그치? 시어머니는 제 등을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축하해. 몸조리 잘해. 고마워, 오빠.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전, 잡채.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죠. 자,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맛있게 먹자. 시어머니가 수저를 드셨어요. 수진이는 연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지금부터 두 사람 먹는 거니까. 헤헤. 저는 수저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먹을게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히지가 않았어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있잖아. 나 입덧 시작될 것 같아. 벌써 좀 속이 메스꺼워. 그래. 응. 엄마가 그러는데 입덧 심하면 딸이래. 나 딸 낳고 싶은데. 언니는 아들, 딸 중에 뭐 갖고 싶었어? 수진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아, 그렇구나. 언니는 아직 경험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네. 나도 빨리 배 불러오는 거 보고 싶어.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참아야 돼. 손을 씻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계속 임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태교 어떻게 해야 돼? 음악 많이 듣고 예쁜 건 많이 봐야지. 아, 그리고 유나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유나야, 너 요즘 집에서 뭐 하니? 그냥 집안일 하고 있어요. 집안일? 에휴, 그럼 안 되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지잖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나야, 너도 이제 기운 좀 차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더 우울해져. 네. 그러니까 말인데.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셨어요. 우리 딸 입덧 시작되면 힘들 텐데 내가 가끔 가서 음식 좀 해줄 수 있겠니? 예. 제 귀를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우리 사위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지 혼자 해먹기 힘들잖아. 내가 요리 잘하니까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한 며느리에게 임신한 시누이 음식을 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싫어?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유나야, 너 혹시 수진이 임신한 거 시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동생 좀 도와주면 되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네. 수진아, 언니가 도와준다니까 다행이다. 응, 고마워 언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겪은 슬픔이 저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간 일이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남편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죠.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밖에 좀 나가볼래? 같이 산책이라도. 됐어.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안 받으면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 올 게 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가씨. 언니, 나야. 잘 지내? 응, 그냥 그래. 언니 있잖아. 나 요즘 입덧이 진짜 심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막 토할 것 같고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려. 그래. 응. 근데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가 미역국이랑 음식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 언니,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에이, 언니. 엄마랑 얘기했잖아. 언니가 도와주기로.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언니, 설마 진짜 싫은 거야?
나 지금 진짜 너무 힘든데.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언니, 나 임신부야. 임신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언니가 이러면 나 진짜 속상한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 가면 돼? 진짜? 고마워, 언니.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아, 그리고 있잖아. 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기왕이면 우리 집에서 파티하면 어때? 나 임신 축하 파티. 엄마도 부르고 언니도 와서 축하해주면 좋잖아. 언니도 좋은 기운 받아가고.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축하 파티?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올케에게 임신한 시누이 파티 음식을 만들라고요? 수진아, 그건 좀. 왜? 언니, 설마 나 임신한 거 축하 안 해주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언니,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언니 결혼할 때도 축하해줬고, 언니 임신했을 때도 기뻐해줬는데, 언니는 왜 내 기쁜 날에 이래? 수진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나야. 네, 어머니. 방금 수진이한테 전화 받았니? 네. 그래, 수진이가 파티하고 싶다고 하더라. 좋은 생각이지?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거. 어머니, 그런데 저는. 유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거 모르니?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그래야 기분 전환이 되지.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유나야, 솔직히 말할게. 너 너무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수진이도 내 동생이잖아. 동생 기쁜 날인데 언니가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유산한 거 안타깝지. 나도 마음 아파. 근데 말이야, 그렇다고 수진이 행복한 것까지 질투하면 되겠니? 어머니, 저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파티 음식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야. 토요일에 수진이네 집으로 와서 미역국하고 갈비찜 좀 해줘. 재료는 내가 다 사다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와서 만들기만 하면 돼. 어머니, 유나야, 이거 거절하면 어머니 정말 섭섭해. 알았지? 토요일 낮 12시까지 와. 파티는 저녁 6시니까 그때까지 준비하면 되겠지? 대답 안 해? 알았다는 거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며느리가 시누이 질투한다. 가족도 안 도와준다. 온갖 말이 나올 게 뻔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네. 수진이도 좋아할 거야.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그냥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들어봐. 시어머니가 토요일에 수진이 임신 파티하는데 나보고 음식 만들래. 남편이 넥타이를 풀다가 멈췄어요. 뭐? 수진이 임신 축하 파티. 거기서 미역국이랑 갈비찜 만들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해?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친. 어머니가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건가? 여보, 나 진짜 못 가. 안 갈래.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줘. 내가 지금 상태로는 못 간다고. 제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예요. 토요일에 유나가 수진이네 집에 가는 거 말인데요. 남편이 한참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응?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유나가 지금 상태가 뭐가 어때서? 벌써 한 달 됐잖아.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건데? 하지만, 정우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유나 데리고 토요일에 오라고. 알았지? 네. 남편은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래?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설마, 어머니가 꼭 오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어머니 편만 들어? 여보,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정말로.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근데 뭐, 어머니랑 동생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참으래.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래. 당신한테는 내가 뭐야? 난 그냥 시댁 식구들 기분 맞춰주는 도구야.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해?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아기 잃은 거 아파.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보고 참으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이 안 간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제발. 남편의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알았어. 여보. 됐어.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 여보, 미안해. 정말. 나가. 저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내가 겪은 이 슬픔이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간 일이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주지 뭐. 가서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 토요일이 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신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신우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유나야. 언니. 올라와.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냥 음식 만들고 나오면 돼. 신우이네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어서 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자,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재료는 다 부엌에 놔뒀어. 가서 확인해봐. 저는 묵묵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미역, 갈비, 각종 채소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만들어야 하는구나.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요즘 입덧은 좀 어때? 엄마 아침에 좀 울렁거리는데 그래도 견딜만해. 그래, 다행이다. 태교 음악도 듣고 있고? 응, 매일 들어. 우리 아기 똑똑해질 거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참아. 그냥 참아. 빨리 끝내고 나가자. 미역을 물에 불리고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 남편 민준이까지 왔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아이고, 벌써 이름 생각해? 그래도 좋지. 태몽은 꿨어? 아직이요. 그런데 저 어젯밤에 꿈에 예쁜 꽃밭이 나왔어요. 어머, 그럼 딸이겠네. 우리 손녀 보는 건가?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역을 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빨리 끝내자. 갈비를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칼날이 미끄러졌고요. 아!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신우이가 부엌 쪽으로 걸어오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조심해, 음식에 피 묻으면 안 되잖아.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저는 휴지를 찢어 손가락을 감쌌어요. 피가 스며들었지만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역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갈비찜도 거의 다 됐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부엌은 무더웠죠. 언니, 간은 어떻게 했어? 신우이가 부엌으로 쓱 들어왔어요. 어떤 거? 미역국? 나 입덧 때문에 짠 거 못 먹거든. 간 좀 싱겁게 맞춰줘. 알았어. 저는 미역국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좀 더 확인해봐. 나 예민해서. 신우이가 제 옆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표정이 왜 그래? 응? 표정 너무 안 좋아 보여. 좋은 날인데 좀 웃어.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복 달아나.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가씨. 왜?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신우이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래. 언니, 근데 갈비찜은 언제 다 돼? 사람들 곧 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알았어. 빨리 해줘. 신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갈비찜을 접시에 담고 미역국을 뚝배기에 나눠 담았어요. 전도 부쳤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빠다. 신우이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정우였어요. 미안, 늦었어. 이리 좀.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부엌 쪽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요. 손에는 휴지를 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여보, 왔어? 제 목소리는 무척 차갑게 나왔어요. 남편 정우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 다쳤어? 응, 별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죠. 정우야, 어서 앉아. 곧 먹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담으며 식탁 쪽을 힐끗 봤어요.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진이, 민준이, 그리고 정우까지. 하지만 제 자리는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 수진이 임신 축하하는 날이니까 건배하자. 건배. 다들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자. 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거 먹어봐. 언니가 만들었는데 맛있겠다. 시어머니가 시누이 앞에 음식을 떠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시누이가 한 입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언니, 음식 진짜 맛있어. 고마워. 수진이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나야, 너는 뭐하니? 물이나 좀 떠와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물, 떠오라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물이나 떠오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응? 언니가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진 거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라고? 아니, 사실이잖아. 언니가 조심했으면 애기 안 떨어졌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언니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시누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그 말은 제가 말하려는데 시누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내 배 만지면서 좋은 기운 받아. 내가 특별히 언니한테 내 배 만지게 해줄게. 그럼 언니도 다음엔 잘 될 거야. 시누이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죠.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내가 조심 안 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 순간 쾅!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으악! 뭐야?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정우였어요. 남편이 밥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정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가? 당신들, 정말 사람 맞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당신 며느리가 뱃속 아이 잃고 피눈물 흘린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동생 축하해주는 것도 안 돼?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 쳤어요. 축하요? 축하?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유산한 올케더러 임신 파티 음식 만들라고 시키는 게 축하예요?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혼자 땀 흘리게 만드는 게 축하예요. 정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 이제 와서 말버릇을 따져요.
남편이 신우이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 수진아. 오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올케가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닥쳐. 정우가 소리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요. 유산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 알아? 오빠, 나는 그냥 뭐가 그냥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올케 상처에 소금을 뿌려.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어. 니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 느끼게 해주려고. 정우야.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래요. 뭐? 그리고 수진아, 너도 다시는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내 아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나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남편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정우야,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이끌고요. 신발 신어. 응. 저는 멍한 상태로 신발을 신었어요. 정우야, 당장 멈춰. 시어머니가 쫓아왔지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에 탔습니다. 차문을 닫는 순간 남편은 핸들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병신 같아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해. 저도 남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자. 응.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수진이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방금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던 시간들,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던 피,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신우이가 했던 그 말. 언니가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진 거잖아.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엄마랑 동생한테 좋게 보이려고만 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보지 못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당신 편이 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샤워하고 올게. 당신도 씻어. 응. 남편이 먼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이 맞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받았어요. 네. 유나야, 나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정우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정우가 저러니? 예. 정우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대들어?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정우 귀에 뭘 넣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동생 하나 챙겨주는 것도 싫다고 난리야. 어머니, 당장 사과해. 수진이한테, 그리고 나한테. 사과요? 그래. 오늘 일 때문에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배 아프다고 하더라.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뭐? 사과 안 할 거야?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뭐?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음식도 만들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나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역시 내 본색이 나오는구나. 평소에는 착한 척 하더니.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없어. 당장 이혼해. 어머니.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누구 전화 왔어? 어머니. 뭐래?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혼?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하지 마. 소용없어. 아니야. 내가 확실히 말해야 해.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너 정신 차려. 그 여자한테 노란하지 말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엄마 앞에서 밥상을 엎었어. 밥상을?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죠.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도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유산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사실이잖아.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이라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유나가 몸조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네요. 뭐? 어머니도 머리 좀 식히시고 저희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야, 너 정말.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씻고 올게.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물에 섞여 흘러갔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그게 제일 중요해. 정말? 응.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곤란했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하셔서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이해하실까?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유나야, 나다, 문 열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일단 없는 척하고 문 열지 말자. 유나야, 정우야, 문 열어. 엄마 왔어. 시어머니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휴,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요.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닐까?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앉아? 잠이 안 와서. 나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 말이야. 응?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응. 어머니가 비록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밥상을 엎은 건 좀 과했던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어. 사과? 응. 우리가 먼저 사과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푸실 것 같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나도 힘들어. 어머니랑 연락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수진이도 임신했는데 오빠로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사과하자. 응?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그래도 당신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나를 지켜주겠다고, 내 편이 되겠다고 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어머니도 내 가족이잖아. 나는 뭔데? 나는 당신 가족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역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 일은 잊어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아. 그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기다려. 남편은 뽀뽀를 해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시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요. 이러다가 결국 시댁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저는 또다시 참아야 하는 거죠. 며칠 뒤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정우야, 엄마야. 수진이가 배 아프다고 병원 갔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정우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수진이 상황이 안 좋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배가 아프다고?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여보, 이거.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배가 아프다고? 응. 남편은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병원 좀 가봐야겠어. 혼자? 응. 수진이 상태 확인하고 올게. 여보, 잠깐. 미안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아가씨는 괜찮아? 응.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스트레스성 복통이었어. 그래. 다행이네. 여보, 있잖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그리고 수진이도 미안하다고.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과를 한다고요? 응.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심했던 거 인정하신대.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대. 괜찮겠어? 언제? 오늘 저녁. 어머니가 식사 준비해 오신대.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꼼수는 아닐까?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시라고 해. 고마워, 여보. 이따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똑같다면 그땐 정말 끝내야겠어.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수진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언니. 응.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유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먹어봐.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정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유나야,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누이도 말했어요.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성별 알려준대. 같이 갈래? 아니, 난 안 갈래. 혼자 다녀와. 언니, 제발. 나 혼자 가기 무서워. 신우이가 애교를 부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언니.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우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어머니 용서해줘서. 응.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이게 정말 끝일까? 다음 주가 됐습니다. 수진이 성별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약속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언니, 여기. 신우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언니 고마워. 진짜 와줄지 몰랐네. 약속했잖아.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셨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와, 딸이야, 언니. 나한테 딸이 생기는 거야. 수진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축하해, 아가씨.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언니, 이름 뭐로 지을까? 예쁜 이름 추천해줘. 글쎄, 천천히 생각해봐. 언니는 아들, 딸 중에 뭐 갖고 싶어?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아직, 미안. 내가 또 실수했네. 언니 미안해. 신우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괜찮아. 언니 있잖아. 나 요즘 태교 열심히 하고 있어.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래, 잘하고 있네. 응. 엄마가 그러는데 태교 잘하면 아기가 똑똑해진대. 언니도 다음엔 아기 생기면 태교 열심히 해. 응. 신우이는 계속 임신과 출산에 대해 떠들었어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신우이 가방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시지?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알림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병원 잘 다녀와. 옳게 기분 잘 맞춰줘.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내가 착한 척 연기 잘할게. 그래. 올케가 완전히 우리 편이 되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며느리 교육은 그때부터. 알았어, 엄마. 나 진짜 배우 돼야 하나 봐. 우리 딸 최고야. 정우도 우리 편이니까 걱정 마. 유나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기라고? 착한 척? 이었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주 사과도 오늘 친절한 태도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가씨. 응? 저는 신우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뭐야?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게 착한 척 연기라고? 며느리 교육은 나중에 하자고? 언니, 그건 오해야. 엄마가 농담으로. 농담? 이게 농담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일단 진정해. 여기 사람 많아.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언니, 너희들 정말 사람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어디가? 됐어. 난 더 이상 너희들이랑 가족 안 해. 언니,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역시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어.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연락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은 혹시 다 알고 있었어? 뭘? 어머니랑 수진이가 거짓으로 사과한 거 알고 있었냐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보낸 문자 봤어. 며느리 교육은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착한 척하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지금 확인해 볼게. 확인은 무슨?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 여보, 제발 믿어줘. 나 지금 집에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수진이한테 들었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오해예요? 그건 내가 농담으로 한 거야. 농담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나중에 하자는 게 농담이에요? 착한 척 연기하라는 게 농담이에요? 유나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말대꾸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내가 아는 게 뭔데? 제가 아는 게 뭐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캡처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처음부터 거짓이었죠? 사과도 화해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유나야, 내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나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래서 어쩔 건데? 뭐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남편 밥상까지 없게 만들고 그게 교육이 안 된 거지.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 버릇 고쳐주려고 한 건데 내가 계속 대드니까 방법을 바꾼 거야. 일단 달래서 집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했지.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미쳤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저를 때리려는 거였죠.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서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우야, 비켜. 안 비켜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전 이제 어머니 없는 고아입니다.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어머니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야. 정우야, 어머니, 나가주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정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네, 나가주세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정말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좋아, 좋아. 너희들 잘 살아봐라. 나는 며느리도 아들도 없어.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이제야 진짜 끝이 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도 뚝 끊겼어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책임한 아들인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내 엄마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숨 쉬며 살아야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산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있었어. 그걸로 충분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가자. 어디? 그냥 산책. 우리 둘이 공원 걸으면서 커피 마시자. 좋아.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여보, 응?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아기 말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도해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유산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보자. 정말? 응. 이번엔 우리 둘이서만 준비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유산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임신 시도해도 괜찮아요. 다만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그럴까? 응. 우리가 함께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죠. 3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불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남편이 테스트기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셨어요. 보이시죠? 아기 심장 뛰고 있어요. 깜빡깜빡 뛰는 작은 심장. 저는 그걸 보며 또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초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적어도 안정기 들어갈 때까지는. 응, 그래야겠어. 그리고 무리하지 마. 집안일도 내가 할게. 알았어. 남편은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했어요. 요리도 같이 하고 무거운 건 절대 제가 들지 못하게 했죠. 여보,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 알았어.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내 편이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임신 12주가 됐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기 아주 건강해요. 이제 많이 안정됐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친정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어머, 정말? 유나야. 친정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몸조리 잘해야 해. 알았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다 줄게. 응, 고마워 엄마. 시댁이랑은 아직이니? 응, 아직 좀 그래. 그래. 뭐, 그것도 너희 선택이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친정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편이 되어주셨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임신 20주, 25주, 30주.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 만져봐.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 진짜네.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거야? 남편은 배에 대고 말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알았지?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임신 38주가 됐어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일어나. 응? 왜? 진통 온 것 같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돼? 응.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여보,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만나러 가는 거야. 응.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우리 딸, 안녕.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희망이로 지었어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희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희망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희망이 얼굴을 보면 행복해요. 우리 희망이 잘 잤어? 희망이가 웃으며 손을 뻗습니다. 저는 희망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희망이 일어났어? 응. 방금 깼어. 우리 공주님, 아빠한테 와봐. 남편이 희망이를 안아줍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아요. 시댁은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어요. 그분들은 아마 평생 그렇게 사시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우리 희망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합니다. 희망이가 제 품에서 방긋 웃어요. 희망아, 사랑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요. 언젠가는 모두가 깨닫겠죠.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여보,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우리는 희망이를 함께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3명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가족.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